9번 이어서 풀겠습니다. 9번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3명, 그리고 일렬로 설 때 여학생 3명이 서로 이웃하게 설 확률. 만약에 이게 경우면 그냥 풀면 되지. 근데 확률이니까 분수 형태로 나오지만 결국에 이 전체 경우 분의 분자, 그 해당 경우를 각각 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일렬로 설 때 요게 분모가 되는 거야. 이게 S가 되겠지? 그래서 그냥 NS는 7팩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NA는 3명이니까 여학생 3명을 하나로 묶었다고 쳤을 때 남학생 4명까지 하면은 5팩이고, 그리고 여학생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3팩이지. 그래서 답은 7팩분의 5팩 3팩 해주면은 7, 6만 남고 낙분되면서 7분의 1 답이 되겠지. 별거 없죠. 즉 분수, 분모분의 분자, 분모에 뭐가 들어갈지 뭐뭐라고 할 때 요게 분모입니다. 그리고 해당 확률은 분자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치? 자, 11번 흰 공 5개. 자, 확률이 일단은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요것이 분모가 됩니다. 근데 분자는 1번, 2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치? 일단 NS부터 구해볼까? 얘는 흰 공 5개, 검은 공 3개가 있어. 그 중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결국에는 8개 중에 4개를 꺼내는 거지. 그래서 8C4라고 할게. 얘는 계산하면 70이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모두 흰 공이 나온다. 그럼 생각을 해볼 건데,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중에서 4개를 뽑았는데 모두 흰 공이 나온대. 그러면은 결국에는 흰 공 5개 중에 4개를 뽑은 거잖아. 그래서 5C4가 되겠지. 그래서 5가 되겠지. 그래서 이 확률은 70분의 5가 됩니다. 약분해보면 돼요. 두 번째, 흰 공 3개, 검은 공 1개니까 5개 중에 3개를 고르고 검은 공 3개 중에 1개를 고르면 되겠지. 5C가 10이고 3C1이 3이니까 30이지. 그래서 얘는 확률이 70분의 30 해서 약분하면 7분의 3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확률은 이 정의 또는 용어가 어렵지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10개 중에 3개의 불량품이 섞여 있다. 이 중에 아직 슬래시 치면 안 돼. 이 중에 2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불량품이 1개다. 일단 분모부터 구해볼까? 10개 중에 3개 불량품 섞여 있고 2개를 뽑는데 결국에 이 내가 2개를 뽑은 것 중에 불량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10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이제 바로 해볼게. 10C 2분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불량품이 1개래. 불량품이 1개라는 거는 2개를 꼽을 건데 하나는 불량품, 하나는 정상인 거지. 그래서 정상 중에 1개, 정상 7개잖아. 그리고 3개 중에 1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계산하면 15분의 7이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자, 확률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풀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왜 이렇게 안 풀지? 라고 하는 걸 가져와. 확통은 그래서 질문이 되게 중요해. 그럼 쌤이 대부분의 질문을 해결해 줄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푸나요? 또 질문도 괜찮고 다르게 풀면은 다른 답이 나오는데 왜 이건 답이 안 될까요? 또 질문이 괜찮아. 확통은 그런 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과목이거든. 알겠죠? 15번. 그러니까 미적 대수랑 다르게 확통은 미적 대수는 일단은 배우고 외우고 익히는 단계 필요해. 근데 확통은 배우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야. 그 이유를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 확통은. 좋아. 15번. 사과, 포도, 복숭아, 중복 허용해서 중복 조합이 나오겠다. 그치? 4개를 골라서 사탕을 만든다. 사탕 세트에 사과, 포도가 적어도 1개씩 포함된다. 그럼 여기에 분모가 되겠네. 그치? 자, 4개를 고른다. 종류가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먼저 이해해야 돼. 사과,
포도, 복숭아 3개가 있고 그 중에서 4개를 고를 거야. 즉 사과 4개만 골라도 되고 포도 4개만 골라도 되고 복숭아 4개만 골라도 되고 사과 2개, 포도 2개만 골라도 되고 중요한 것은 사과끼리 구분이 안 되고 포도끼리도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사과 4개라고 하면은 그냥 4개, 그냥 하나인 거야. 그 경우가. 사과 4개를 골랐어. 그럼 그게 경우가 그냥 하나야. 사팩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세 종류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3H4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자, 이거 H 헷갈리면 다시 복습하러 가세요. 4H3인지 3H4인지 연습을 많이 하고 와야 돼. 종류가 3개니까 3H4라고 하면 돼. 이제 얘는 계산 어떻게 해? 2개 더한 다음에 빼기를 해. 6C4가 되겠지. 얘는 6C2니까 15가 되겠네. 그치? 이게 분모네. 그리고 사탕 세트에서 사과랑 포도는 적어도 1개씩 골라야겠지. 그치? 그러면은 요 적어도는 어떻게 풀었어? 사과랑 포도, 복숭아 있는데 사과랑 포도를 적어도 1개씩 골랐다고 쳐봐. 적어도 일단 하나씩 골랐어. 그럼 몇 개 남아? 2개 남지. 그럼 결국에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랑 같아. 다시 할게. 자, 적어도 1개씩을 포함을 하려면은 사과랑 포도를 이미 하나씩 골랐다고 생각해봐. 골라서 내 주머니에 있어. 그러면 남은 것이 2개만 더 고르면 되잖아. 세 종류 중에서 2개만 고르면 된다. 그래서 3H2라고 풀면 되겠지. 그래서 4C2니까 6이 되겠지. 따라서 15분의 6이니까 5분의 2다. 이렇게 풀면 돼. 알겠죠? 좋습니다. 자, 17번. 이거는 표를 잘 읽어보자. 우리나라 출생한 남녀 10만 명. 자, 40세의 남자가 20년 동안 생존할 확률. 40세의 남자. 그러니까 이게 분모와 분자가 무엇이 들어가나?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분모에 뭐를 넣고 분자에 뭐를 넣어야 하는지. 알겠지? 자, 40세의 남자는 여자 고르면 안 되고 얘지, 그치? 88000분의 80세의 남자가 60세에도 살아 있어야 하니까 요게 되면 되겠지. 여자 아니야. 날리면은 요게 답이 되겠네.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보세요. 좋아. 20세의 여자가 98000분의 6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이니까 83000에서 약분하면 요게 답이 되겠지. 별거 없다, 그쵸? 자, 19번.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8개의 공이 있고, 자, 계속해서 확률은 어디까지가 분모고 어디까지가 분자인지만 구분하면 돼. 임의의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보고 다시 넣는다. 오, 귀찮게 하네, 그치? 2개를 보고 넣는 거야. 그랬더니 4번에 3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 됐대. 그때 주머니 속에 흰 공은 몇 개 들어있냐? 자, 일단 얘는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풀어봐. 왜냐면 쌤이랑 확률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봤으니까 너희가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풀고 왔다고 칠게요. 일단은 흰 공을 내가 X개라고 할게.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니까. 그럼 검은 공 몇 개 있어? 8 빼기 X개가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것이 분모가 되겠어. 괜찮아? 근데 그 중에 뽑았는데 2개 모두 흰 공이니까 X 중에 2개를 뽑은 것이 4분의 3이다. 이거 풀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 너희가 식을 만들면 끝나. 알겠죠? 그럼 봐봐. 2분의 8, 7, 2분의 자, 요 식 어떻게 써? X 빼기 1. 얘가 4분의 3인 거지. 날려. 그래서 87을 양변에 곱해. 87에 56이니까 양변에 곱하면은 3 곱하기 14가 되겠지. 그래서 42. 그럼 X. 자, 근데 여기서 바로 할게. 자, 6, 7에 40이니까 이거 7이고 6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7이다. 라고 풀어도 되고,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계산보다 중요한 것이 식을 세운다.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것처럼
공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고 그거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고 그 확률이 4분의 3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4번에 3번 꼴로란 말이 있으니까.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기하적인 확률 간단하게 좀 볼게요. 61쪽. 자, 기하적인 확률 별게 없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원판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화살을 쐈을 때 요 빨간색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직관적으로 8분의 1이지. 왜냐면 8조각 중에 하나잖아. 근데 걔를 좀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보다도 얘를 수학적으로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것이 우리 확통의 확통이라는 과목의 존재 의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경우 분의 해당 경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전체 경우라는 것은 화살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지점들이 무한개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분의 이 빨간색 안에도 무한개 있어. 무한이야.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 전체 경우는 자, 모든 지점이 다 꽂힐 확률이 같잖아.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하는 거야. 넓이로. 그래서 전체 넓이가 8개가 있고 그 중에서 붉은 넓이가 하나 있으니까 이 넓이로 푸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기하적 확률이 별거 없고 기하가 도형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길이 또는 넓이로 나타내는 거야. 부등식도 이렇게 풉니다. 자, 부등식도 포함. 무슨 말이냐면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일 때 x가 0부터 1일 확률 이런 걸 물어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인데 0하고 1이 이 사이 있잖아. 그럼 전체 길이분의 요 길이를 구하면 돼. 요런 부등식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거야. 자, 연속적인 변량을 크기로 갖는 표본 공간 S. 이거 말이 어렵다, 그치? 연속적이라는 것은 띄엄띄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얘기야.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여기 바로 옆에도 찍힐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연속적이라 하고, 자, 중요한 거 각각의 점을 택할 가능성이 같다. 화살을 쐈는데 이쪽은 내가 꽂힐 확률이 높아. 근데 이쪽은 낮아.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돼. 내가 이쪽이 더 확률이 높으니까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는 확률이 높으니까 뭐 10을 곱하고 이쪽에는 확률이 낮으니까 1을 곱하고 이런 식이야. 가중치를 곱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여기서 안 배워. 여기서 배울 거는 각각의 점을 택할 가능성이 같을 때야. 요거랑 똑같아. 정육면체 이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직육면체 주사위를 던지는 거랑 그 해당 면에 숫자가 나올 확률이 다르겠지. 즉 정육면체는 기대값 각 면이 떨어질 그 가능성이 같잖아. 근데 직육면체는 다르지. 넓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요럴 때는 넓이가 큰 놈의 가중치 같은 걸 곱해야 하는데 그건 안 배운다고. 우리가 계속 배울 것은 각각의 원소 하나하나들, 표본 공간의 원소 하나하나들이 그 가능성이 같을 때에 대한 얘기 알겠지? 그래서 영역 S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 A에 대해서 S에서 임의로 택한 점이 A에 포함될 확률 PA는 크기분의 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자, 당연하고 직관적인 얘기지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야. 수학적인 게 별거 없어. 각각의 점을 택할 가능성이 같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 영역 A가 영역 S 안에 속해야 되고. 알겠죠? 자, 개념 확인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1, 2, 5인 세 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5가 되겠네. 그치? 쐈는데 색칠된 부분에 꽂힐 확률이야. 전체 넓이는 25파이가 되겠지. 거기서 이 빨간색 원은 4파이에서 파이를 빼면 되겠지. 반지름이 2인 거에서 반지름이 1인 거. 그래서 답은 25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근데 이 존재 조건이 뭐라고? 화살이 각 지점에 꽂힐 가능성이 같을 때야. 근데 요거는 보통 내가 말한 전제는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에는 안 나와 있어. 그럼 너희가 문제를 보고 의심할 게 아니고 그런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모든 지점에 꽂힐 가능성이 같구나라고 전제를 깔고 가면 돼. 알겠지? 그걸로 이의 신청을 하면 안 돼. 여기 확통에서 배우는 모든 단원의 내용들은 가중치를 떠나서 모든 지점들의 가능성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쌤은 너희들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한 거를 자세하게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기하까지 고생 많으셨고, 자, 62쪽까지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